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TV의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렵게 만나서 더 반갑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바로 생방이구나. 생방송의 이 쫄깃한 묘미 오늘 저희가 제대로 야. 느꼈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잖아요. 저희 벌써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의 두 번째 라방이에요. 야. 네, 두 번째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림책 한 권의 힘이라는 책 출간된 지 한 달 가량 지났는데 온라인 북토크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해 주실 두 명의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여진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림책을 사냥하고 다니는 그림책 사냥꾼 초록연필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한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을 사랑하는 생크라테스 이한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니까 막 심쿵하시고. 아이고. 류미네 님이 준오파. 색이 너무 지금 너무 알록달록 저희가 오늘 버블팝처럼 이렇게 상큼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은 오늘 드레스 코드는 후드로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팡팡 터지는 시간 같이 보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현아쌤 그림책 한 권에 힘 오. 3세를 찍었다는 소식이 축하합니다. 현아의 3세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와. 3세까지 찍을 줄 혹시 또 예상을 아니요. 저 이렇게 한 달 만에 3세 찍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또 겸손한 척. 이렇게 어려운 때에. 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영화 일반 보통 영화 팬들은요. 네. 영화가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 쫙 올라오면 이제 가방 싸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찐 영화 팬들은 찐팬. 네, 찐 팬들은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뭘 보고 가죠? 쿠키 영상. 쿠키 영상 많이 기다리죠. 보고 갑니다. 예. 맞아요. 기생충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건 기생충 메이킹 필름이죠. 네.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책 한 권의 힘, 메이킹 스토리, 비하인드 네. 스토리 그거 캐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정말. 여러분과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사랑하는 화가 중에서 빈센트 반 고 있잖아요. 뭐 빈센트 반 고의 그림을 연구한다고 해도 그냥 아무거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 초기, 중기, 말기 작품을 연구하잖아요. 빈센트 이현아. 찰떡입니다, 오늘. 네. 초기, 중기, 말기 파헤쳐보도록 그림책 하겠습니다. 덕질의 초기, 중기, 말기 네. 그림책을 찾아오라는 저희가 미션을 드렸죠. 맞아요. 제가 미션을 받고 너무 고민이 됐던 게 네. 이제 제가 그림책 이제 중독 증세를 보이는데 이 초기부터 시작해서 저를 매료시켰던 그림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시기별로 한 권씩만 이제 정말 엄선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이 이렇게 그림책에 이제 가져왔어요. 퐁당 빠졌다는 얘기인데 네. 처음에 어떤 덕질 시작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선생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덕질 전문가인 저에게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BTS 덕질을 진짜 열심히 하고 좋아하시죠? 있잖아요. 찐팬이시죠. 근데 이제 그냥 시작하게 된 게 아니고 27살 어느 날 네. 덕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덕통사고 맞아. 덕통사고. 네. 그 덕질을 시작하게 된 그런 찐 그걸 덕통사고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현아쌤 어떤 그림책으로 덕통사고 당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그림책을 첫 번째 여러분께 이제 덕통사고 그림책으로 가져왔던 이유가 그림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그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 또 동심의 세계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저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났던 그런 그림책이라서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제목하고 작가를 네.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목은 고함쟁이 엄마고요. 유타 바우어가 글과 그림을 그렸고요. 비룡소. 네, 비룡소에서 출간된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 보시면 너무나 따뜻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지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 보시면 이제 엄마 펭귄과 아기 펭귄처럼 보이는 두 존재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아이들 곁에서 그림책을 넘겼죠. 되게 따뜻한 네. 내용일 것 그렇죠. 같은데. 따뜻한 그림책일 거라고 엄마랑 생각하고 네, 넘겼는데 첫 번째 장면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께 한 장면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야. 입에서 불이 네. 나가네요. 네. 입에서 뭐가 나오네요. 네, 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야. 두 번째 장면은 네. 저희가 마음이 오래 머물렀는데요.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지요. 아, 지금 몸이 지금 쪼개진 거예요. 네, 그러게요. 아이가 온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장면이에요. 오. 이 그림책에 전 정말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이 장면에서. 네. 물리적으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절절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우시는 저는 분도 많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앞에선 한 이제 교사라는 존재로서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나 어떤 행동이 어쩌면 어떤 아이를 이렇게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이제 어렴풋한 생각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또렷한 윤곽을 갖고 인식이 됐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이 장면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산산조각이 난 몸이 하나는 우주로 날아가고 하나는 사막으로 날아가고 이제 온몸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데요. 찾는 것도 일이겠네요. 엄마가 그걸 하나하나 주워와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아. 꿰매줘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꿰매주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과 나눴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또 네네. 인상이 뭐라 깊었는데 그러던가요?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요. 아무리 모아서 꿰매줘도 바느질한 자국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번 상처받으면 그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서 지워지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또 기억나는 한 아이는 뭐라고 썼냐면 그 나무 판자에 네. 못을 박았다가 뺀다고 못을 해도? 뺀다고 해도 구멍은 남아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아이가 와.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나중에 주워와서 꿰매준다고 해도 미처 아물지 않는 흉터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경각심을 또 갖게 됐던 그림책이라서 제 첫 번째 덕통사고 그림책 고함쟁이 엄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이 또 좋았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반응이 있죠. 네. 그냥 엄마가 꿰매주니까 이제 회복됐어가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바늘 자국이나 못 자국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줬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셔서 네. 댓글이 또 많이 맞아요. 올라오네요. 많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기 또 보니까 한 분이 그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저 그림책도 맞아요. 또 연결해서 맞아요.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인데 아이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 네, 또 마음 머물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초기 덕통사고를 네. 일으킨 그렇죠. 초기 증세. 작품이었고요. 네. 중기 이제 그림책 중독에 쐐기를 박은 네. 작품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덕통 사고는 사고로 지나갈 수 있는데 네. 중기는 사실 쐐기를 막는 맞아요. 뭐가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책에 빠져들게 됐던 그 쐐기를 박은 작품을 하나 또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이 작품이에요. 네.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라는 그림책이에요. 변선진이라는 작가가 쓰고 그렸고요. 네. 바람의 아이들에서 출간을 한 그림책인데요. 야, 먼저 표지를 표지부터 한번 같이 지금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절대 듣지 마세요. 제목이 네. 글자가 굉장히 투박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쵸. 네. 저는 여기 있는 이 글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왜 우리 마트에 가면 그 당근이 다 씻어진 채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 네. 뭐라고 하죠? 세척 당근. 네, 세척 당근을 저 자주 삽니다. 네, 마트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은 이제 그 꽂혀있는 그림책 중에서 그냥 흙당근. 어이구. 흙당근이 이제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색채에 담겨 있는 날 그런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림책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 변선진이라는 네네. 작가가 어린 작가였어요. 아. 네, 19살의 어린 작가였고 19살? 네, 대안학교에서 졸업 논문집으로 네, 썼던 그림책이 이제 바로? 정식 출간돼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나왔던 그런 그림책이에요. 네. 근데 제목이 네.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듣지 음. 마세요잖아요. 네. 사실 책은 모든 책은 읽혀지기 위해서 쓰는 그렇죠. 건데 네. 이런 제목을 왜 굳이 달았을까요? 두 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반어법으로 얘기했던 적. 꼭,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네. 반대로 말한 경험 혹시 있으세요? 여진쌤? 생각났다. 아, 여진 네. 뭐죠? 저 이게 전 남친 나왔습니다. 네. 사귀는데 이제 좀 뭐 사귀다 보면 또 뭐 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서 절대 전화하지 마. 어. 나 절대 안 받을 거야. 연락하기만 해봐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언제 전화 오나 기다리는 전화를 기다리고 네, 봄만 절대 보면서. 전화하지 마. 이거 비슷하네요. 맞아요. 절대 전화하지 마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사실은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 저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제발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여러분께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요. 우리끼리나 하는 얘기인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긴데 어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었나 봐. 정말 아무것도 몰라. 어.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말이야 하면서 옆에 보시면 피망 먹는 거 나와요. 피망 같은 거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사실 그런 거 나는 그냥 먹을 수도 있어. 피망찜은 사실 그냥 먹을 수 있어. 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사 맞는 거, 어두운 거, 귀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른들 사실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사실 무엇 때문에 울까요? 진짜 우는 거. 네, 뭘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희 반 애들은 네네. 제가 질문을 좋아해서 그런지 좀 철학적이어서 그런지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다. 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보다 또 부모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근본적인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죽음에 것 대한 그냥 같더라고요. 두려움. 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존재가 죽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울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가가 털어놓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대굴대굴 굴러도 아무 표정도 없는 삼촌. 네. 이렇게 썼어요. 그림을 좀 네, 그림을 보시면 얼굴이 민둥이에요. 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어른들의 모습. 네. 근데 또 뭐 그러니까 눈이랑 입이 네. 없는 것 같은데 또 벽에 그려져 네, 있네요. 벽에 보면 지금 표정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갈하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네.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인데 이 색깔이 오늘 또 여진쌤의 컬러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게요. 우울해 보이네요. 네, 엄마도 아빠도 모두 바빠서 텔레비전만 봤던 나의 생일날 이렇게 써져 있어요. TV는 컬러인데 네. TV 밖에 진짜 나는 그냥 푸르딩딩한 푸른색이에요. 색깔. 맞아요. 네. 네.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보는데 책 너머로 그냥 책 너머를 응시하면서 허공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TV를 보고 있는데 TV 장면을 보고 있지 않고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네, 부모님이 나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챙겨주지 못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담았어요. 이렇게 사실 제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는 아이들의 슬픔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그 계기가 됐던 그림책이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림책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어떤 세계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 그림책을 통해서는 이제 아이들 안에 있는 이야기 있죠. 그걸 좀 꺼내서 듣고 귀 기울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이 2011년에 이제 출간이 됐거든요. 네네. 네.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이 작가 또 다른 또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이 궁금하네요. 그림책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엄마가 사랑하는 나의 딸 선진아 하면서 쓰신 편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이 변선진 작가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을
떠난 상황이거든요. 네, 아파서 이 그림책을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책 덕분에 한 아이가 무슨 일로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고, 아, 이 그림책이라는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한 아이의 마음이 여기 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림책이에요. 유작이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도 아이들의 마음을 어딘가 네. 담아줘야겠다. 그 맞아요. 그릇이 그림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다른 아이가 정말 차마 하지 못했었던 음. 어떤 이야기들, 그거를 처음으로 첫 독자가 돼서 이제 그림책에 담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소중한 그림책이라서 진짜 의미 있는 책이네요. 중기. 네, 제 이제 그림책 중독 중기 그림책으로 소개해드린 그림책입니다. 한번 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